억대 연봉을 받았으니 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던 직장인도 은퇴 후 계획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라면 한 봉지 사기조차 망설여지는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돈의 가치는 줄어들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준비 없는 은퇴가 가져온 충격. 김모 씨 59세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던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에도 연봉에 맞는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새 차를 계약하고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여행을 계획했죠. 문제는 그가 정확한 은퇴 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고갈되었고 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주택을 팔고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매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돈 관리와 소비 습관을 바꿨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생활비를 예산화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2. 사례 2. 고정 수입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 박 부부 65세, 63세의 이야기. 박 씨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예상했던 임대 수익이 감소했죠. 수입은 줄었는데도 생활비는 계속 증가했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그들은 노후 생활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고정적인 월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다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이후 그는 작은 퇴직자 모임에서 배운 기술로 간단한 온라인 강의를 열어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안정적인 고정 수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3. 사례 3. 사소한 준비가 인생을 바꾸다. 이모 씨 52세의 이야기. 이 씨는 50대 초반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소규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은퇴 후 삶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전 작은 준비가 내 노후를 살렸다는 그의 말처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훈. 은퇴 전 작은 취미나 자격증 취득으로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고려하세요. 결론. 은퇴 후의 삶,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행복으로 가득 찰지 아니면 좌절과 후회로 가득 찰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고정 수입원을 마련하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보세요.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억대 연봉? 퇴직 후 라면조차 사기 힘들어진 그의 비극적인 결말.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구하는 3가지 필수 전략.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이 질문에 답하며 현실적인 조언과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려면 고정 수입을 확보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 고정 수입이 중요한가? 고정 수입은 은퇴자의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급작스러운 지출에도 덜 불안하며 생활비를 조정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이 모 씨는 55세에 퇴직하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은 홈카페를 열었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그의 생활비를 보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 외의 부업, 임대소득,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고정 수입원을 고려하세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소액이라도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2. 퇴직금. 함부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라. 퇴직금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일단 큰 지출부터 합니다. 자녀 결혼 지원, 자동차 구입, 여행 등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퇴직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종잣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사례와 교훈. 김모 씨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새 차를 사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자 예금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금은 반드시 장기적인 투자나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퇴직금의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3.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작은 삶의 즐거움을 찾자.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금세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외식, 명품 구매 등 소비가 과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이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사례의 작은 소비가 가져온 행복.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소비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고 명품 대신 소박한 물건으로 만족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비가 주는 소소한 행복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팁.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이세요.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점검하며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 퇴직 후의 삶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퇴직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소비 습관을 변화시킨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부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만 남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과연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시작된 지금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할 때 이 돈이 얼마나 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10억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죠? 경제 상황은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안정을 위해 과연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10억으로 매월 300만 원씩 쓰며 살 수 있을까?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자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평생의 노력을 모은 결과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돈이 몇 년을 버텨줄지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은퇴 생활비 돈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할 계획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 취미생활, 모임 비용 등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과 달리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예상보다 빨리 돈이 소진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지출을 줄이려 애썼지만 이미 늘어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은퇴 생활 초기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라는 복병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10억이라는 자산에 안도하며 은퇴를 맞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병 하나 없이 지내왔기에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의료비가 발생했고 입원과 수술비 등으로 단기간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보장되기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탓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자 계획한 지출은 유지될 수 없었고 결국 자산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생활에서는 불확실한 의료비에 대비한 추가 자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산을 관리할 때 의료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박 씨가 의료비로 쓸 자금을 별도로 떼어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3. 물가 상승과 자산 감소의 현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 계획도 달라진다. 세 번째 사례는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던 60대 정 씨입니다. 정 씨는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식비, 공과금, 기타 생활비가 매년 상승하며 자산 감소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절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정 씨는 은퇴 자산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히 투자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자산의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억이라는 자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생활을 계획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지출 계획과 생활 수준 유지. 은퇴 초기에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마음이 들지만 지출 습관을 초반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산 일부를 물가 상승에 대비해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득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쓰며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금방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며 생활하려면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10억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전략. 은퇴 후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살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은 계획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계획한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자산 관리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 수준의 관리. 절제된 소비가 주는 장기적인 안정. 은퇴 초기에 흔히들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니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에 자연스럽게 돈을 쓰고 싶어지죠. 하지만 은퇴 초반의 생활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는 안도감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면 어느새 매달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매달 100만 원이 추가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지출은 예상보다 빨리 자산을 소진시키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여행도 좋지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절제된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끼고 다음에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대비와 보험 활용.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2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는 은퇴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초기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며 큰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큰 병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만약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 물가 상승 대비 투자, 자산 가치를 지키며 늘려가는 방법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비로도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비의 전반적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이나 배당을 주는 주식 등의 자산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도 자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에 맡기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가치 위험을 분산하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켜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의 지출 계획은 일단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즉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물가 상승, 초기의 과소비 등이 자산을 빠르게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계획적인 생활과 절제된 소비,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업 과장, 60세에 은퇴 후 월 277만 원, 70세부터 지옥 시작됐다. 라는 제목을 보시고 한숨 지으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겠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와 건강, 예기치 못한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현실. 이런 고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 과연 준비되었나요? 우리는 보통 퇴직하면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낙관적인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60세의 은퇴를 맞이해도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만으로는 평생의 생활비, 특히 70세 이후에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과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어씨는 퇴직 후 매달 27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이 돈이면 과연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금 제도의 평균 수치가 모든 개인에게 맞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쌓여 간신히 버티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지금의 수입과 저축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가족의 상황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재무 계획과 투자,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아직 멀었으니 걱정하지 말자는 식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지만 주변 지인들의 어려운 사례를 보면서 점차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례 1. 대기업 과장 김씨의 후회. 김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은퇴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60세에 은퇴한 후 매달 받는 연금이 277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의 마음에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퇴직 전엔 은퇴 후 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부족한 게 당연하다며 김 씨는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은퇴 후 초기 몇 년 동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에 직면하면서 저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늦게나마 추가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하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은퇴 후의 생활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2. 공무원 이 씨의 현실 점검. 이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체계를 누렸습니다. 공무원은 은퇴 후에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니 걱정할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월 277만 원의 연금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했지만 자녀들의 결혼, 교육비, 생활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씨는 점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꾸리기 어려웠어요. 은퇴 전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추가적인 자산 마련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크게 후회되더라고요. 라고 이 씨는 회고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점검하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도 은퇴 후에는 반드시 재정 계획을 재점검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사례 3. 자영업자 박 씨의 도전과 좌절.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40년 넘게 자영업을 운영해온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계속 바쁘다 보니 은퇴 준비? 그때는 몰랐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한 박 씨는 결국 은퇴 후 한정적인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쌓이면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라고 박 씨는 고백합니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박 씨 역시 은퇴 전에보다 체계적인 재무 관리와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연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박 씨의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재무 상황의 철저한 분석. 지금부터 자신의 자산, 소득,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 필요한 비용,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미래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 외에도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은퇴 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습관의 개선. 현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 경우 생활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만약을 대비해 의료비 관련 보험이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재무설계 전문가나 은퇴 플래너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결론. 내일의 안정을 위해 오늘 준비하자.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대기업 과장, 60세의 은퇴 후 월 277만 원, 70세부터 지옥 시작됐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과 경력을 쌓았더라도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준비에 소홀했던 순간들이 결국 은퇴 후 큰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 투자, 건강 관리, 그리고 지출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일한 생활 습관과 재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70세 이후에도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나,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불안한 은퇴 후의 현실을 미리 대비하여 평생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앞서 은퇴 후 삶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실질적인 은퇴 준비와 관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어봤을 텐데요. 여기서는 은퇴 전부터 은퇴 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계획과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재무 점검.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지금의 저축액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자산과 부채 정리.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예금, 부동산, 투자 계좌 등과 부채 대출, 카드빚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실제 사례 60세 은퇴한 김 씨는 은퇴 직전에 자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채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자산 관리에 더욱 신경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 지출 계산. 생활비, 의료비,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추산해 보세요. 참고 팁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비용이 얼마나 상승할지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 마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양한 수입원 마련 전략.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 부수입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투자 다각화.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원을 다각화합니다. 실제 사례 공무원 이 씨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퇴직 전부터 소액 투자와 부동산 임대를 병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취미와 연계된 부업. 자신이 즐기는 취미나 관심 분야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요리,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산 활용.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여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임대 수입이 있다면 생활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 관리와 미래 대비.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건강 관리도 은퇴 후 삶의 큰 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정기 검진 및 건강 관리. 은퇴 전부터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치료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참고 건강보험 외에도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비 저축 상품을 통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한 신체는 병원비 지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활동. 은퇴 후에도 친구나 동료들과의 소통, 새로운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와의 상담, 계획의 세부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나 은퇴 플래너, 심리 상담가와의 상담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자신의 자산, 투자 계획, 은퇴 후 예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실제 사례 자영업자 박 씨는 은퇴 준비에 있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재무 관리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 컨설턴트. 은퇴 후 생활 방식, 주거 선택, 사회 활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컨설턴트를 만나보세요. 정신건강 전문가. 은퇴 후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가족과의 상의와 미래 계획 공유. 은퇴 준비는 가족과 함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무 상황과 계획 공유. 가족 구성원들과 현재의 재무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듣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 마련.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은퇴 후 지원을 해야 한다면 미리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임 및 워크숍.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재무 관련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지금부터의 준비가 내일의 안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걱정해 봅니다. 60세 은퇴, 월 277만 원의 연금이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큰 문제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재무 상황 점검과 계획 수립. 다양한 투자와 수입원 확보.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세부 계획 마련.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준비. 이 모든 준비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 그 첫걸음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불안했던 은퇴 후의 삶 대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준비된 내일은 분명 여러분에게 더 큰 희망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퇴직 후 파산 위기에 놓인 19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맞이한 경제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솔직히 항상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돈도 적당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날 줄이야. 너무 안일했어. 맞아. 회사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 우리가 정말 많이 썼잖아. 새 차 사고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갔지. 그때는 행복했지만 돌아보면 다 과소비였어. 그 돈을 좀 더 아껴뒀다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 나도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저 퇴직 후에도 몇 년만 쉬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몇 년조차 버티기 힘들어졌지. 사실 내가 명품 옷이나 가방 사는 걸 고집했던 게 문제였어. 그게 자신감을 줬거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허영심이었나 싶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사실 나도 그때 말리지 않았잖아. 내가 행복해 보이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이더라.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당신도 차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별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리 둘 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돼. 그래, 우리 둘 다 그랬어. 소비하면서 얻는 짧은 만족감에 너무 빠져 있었지. 하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때야.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 카드 빚도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재정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보이더라. 우리 둘 힘만으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가계부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어. 맞아. 요즘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돼. 명품 사고 비싼 차 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차도 중고차로 바꿨지만 나쁘지 않았잖아.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야.
큰 소비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인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 방식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어.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으며 살아가야지.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 그래, 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 후의 새로운 시작, 도전, 소통,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서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불안정하게 느끼며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퇴직은 단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도전과 생활 방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 도전기 컨설턴트에서 강사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강사에 도전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0년 가까이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한 남성은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의 강의는 직장인, 특히 중견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보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퇴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은 은퇴자에게 새로운 활력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과 단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미니멀리즘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필요 없는 가구와 물건을 정리한 한 부부는 생활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고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퇴직 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외식비를 절약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퇴직 후 직접 요리를 하면서 식비를 절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얻는 작은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죠.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도 풍족하게 사는 방법은 물질적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더 큰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적은 소비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부 소통과 갈등 해결법. 퇴직 후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각자 일하느라 따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하다 보니 사소한 차이점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퇴직 후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비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갈등을 더 깊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퇴직 후 부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안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서로의 새로운 일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퇴직 후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퇴직 후에는 신체적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퇴직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력을 키우면서 조깅과 등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퇴직 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더 이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건강을 챙기려고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퇴직 후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계획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의 직업에 도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익히며 부부간의 소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주제. 퇴직 후의 삶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도 겪게 되죠. 오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현명한 투자와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남은 자산을 단순히 저축해 두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는 보통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권 투자, 배당주 투자, 혹은 부동산 소형 임대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는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퇴직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도 재정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2. 퇴직 후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들이 사라지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등산 클럽, 지역 봉사활동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연을 쌓으면서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이러한 연결이 나중에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취미와 자기 개발로 인생을 즐기는 법.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 음악, 사진, 요리 같은 예술적 활동을 시작하거나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제2의 배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다시 진학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취미 활동은 퇴직 후 삶에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도 커집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4. 퇴직 후의 심리적 변화와 감정 관리. 퇴직은 단순한 경제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아 정체성의 상실을 겪거나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일정을 세워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하루 30분 책 읽기 같은 작은 일상 목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계획,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와 자기 개발, 그리고 심리적 감정 관리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